최은숙입니다. 제가 세 분의 스토리를 이렇게 들었는데요. 참 10년을 하고 있는 저에게 참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 너무 감사하다. 좋은 제품을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좀 전에 강의를 하셨던 우리 김도화 리더님 사회복지사 이렇게 자격증 따셔서 제가 송년회 때 뵀었거든요. 그런데 사회복지사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2년만 유산화를 좀 해보면 안 되겠냐고 손을 잡고 얘기했던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요. 지금은 이제 골드 디렉터가 되셔서 저렇게 강의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되게 뜻깊고 참 좋은 영향력 있는 일을 했다라는 보람을 느끼게 돼요. 좀 아까 또 우리 오정경 우리 골드님도 참 사연이 많고 많이 아프셨잖아요. 그런데 오정경 리더님을 생각하면 제가 좀 눈물이 나가지고 네, 남편분이 그렇게 울면서 오셔서 우리 아내가 아파요. 우리 아내가 아파요. 스폰서님 제품을 좀 먹게 해주세요.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.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번 만났고 두 번째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을 드시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유산화 제품을 절대 먹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. 그런데 오정경 리더님에게는 제가 너무나도 좋은 제품인데 어찌 안 드시냐. 그러면 우리 리더님은 제품을 절대 드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드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비법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한 11년 정도 지금 유산화를 하고 있어요. 하고 있는데 팀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저는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이 그룹이, 이 팀이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,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? 가장 돈을 버는 일을 하는데 행복하고 웃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저는 가장 큰 포인트를 두고 일을 시작해요. 그리고 누구나 다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큰 팀을 이루게 되잖아요. 한 사람을 통해서 큰 팀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 첫 번째 물론 이제 돈이 되면은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. 그런데 돈을 만들어가는 그 가정이라는 게 있잖아요. 우리가 골드를 가기 뭐 그 한 2년의 가정 뭐 이런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 속에서 아우성이 많이 일어나요. 아우성이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운명적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스폰서님을 만나게 되고 또 파트너님들을 만나게 되고 또 형제 라인을 만나게 됩니다. 그런데 인생은 모든 게 관계십이잖아요. 자녀와도 관계십이고 부모와도 관계십이고 다 관계십인데 이 관계십이 깨지면 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막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관계십을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해드리고 그 관계십에 대한 부분을 잘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. 첫 번째로 스폰서님을 만나게 되는데 스폰서님은 이제 두 가지로 갈리게 돼요. 첫 번째는 나에게 유산화를 전달해주는 스폰서님, 또 하나는 나의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스폰서님 두 분으로 갈리게 되는데 예를 들면 나의 스폰서와 내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뭐 한 달 차이다 아니면 뭐 일주일 차이다 이러면은 일하는 그 기간이 비슷하잖아요. 그래서 파트너님들이 예를 들면 스폰서를 무시한다든지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들의 그 갈등, 마음 아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스폰서님은 이 일을 전달해 준 것만으로도 인생에서 평생 감사하고 살으라고. 예를 들면 그분이 유산화에서 돈을 100만 원을 벌어가든 700만 원을 벌어가든 1000만 원을 벌어가든 그 스폰서님을 만났기 때문에 수입을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그 스폰서님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관계십이 도둑하잖아요. 그러면 마음이 아프지 않잖아요. 그리고 일하는 스폰서는
우리 파트너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스폰서가 파트너의 손을 잡고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 감사한 부분인 거고, 그래서 그 스폰서와의 관계심을 좀 잘 가졌으면 좋겠다.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파트너와의 관계십이에요. 파트너도 이 일을 안 해봤고, 직접 후원한 그 후원자도 이 일을 안 해본 사업이잖아요. 최소한 이 사업을 우리가 한 1년 정도, 2년 정도의 경험을 쌓고 나면은, 아, 이런 사업이었구나, 라는 마음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, 그 기간에는 내 파트너는 나는 자기를 도와줬는데 왜 본인은 다른 파트너를 도와주지 않아요? 제가 그 내글을 다 후원하고 있어요. 그분의 왼쪽, 오른쪽을 다 후원하고 있고요. 다 일을 제가 도와주고 있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런데 예를 들면 스폰서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시는 거는 되게 감사한 거고, 또 한 가지는 이제 파트너도 그 스폰서님이 커피도 사주고 시간도 소비해주고 나의 파트너에게 가서 1대1 미팅도 해주고 프로모션도 해주고 하면 굉장히 감사한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파트너와도 함께 그 감사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. 그러면은 팀을 이룰 때 마음의 부담이라든지 힘들어짐이 훨씬 덜지 않고 그 에너지를 일하는 데 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한 가지는 형제 라인이에요. 형제 라인은 우리하고 수입적인 부분으로는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말 돈독하게 가져가야 될 부분이 또 형제 라인. 제가 이제 우리 파트너님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당신의 수입과 연관 없는 사람에게 카톡방에 사진 한 장을 올려도 그 사람의 사진을 먼저 올려줘라.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해라. 그리고 그 파트너들에게 가서 언제든지 애프터 미팅을 할 때는 이렇게 힘을 주고 동기부여를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형제 라인과의 얘기들은 예를 들면은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, 사랑합니다, 언제든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뭐 이런 부분들 형제 라인들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 매우 좋고요. 이 세 가지의 관계십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.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느낀 거야. 이렇게 느꼈다고 해서 내 느낌대로 얘기를 다 해버리면 다른 사람의 느낌은 또 다르잖아요.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또 오해가 생기고 마음이 아프고 하기 때문에 그 세 분의 관계십을 잘 유지한다면 저는 마음이 힘들지 않고 정말로 우리 리더님들로부터 튼튼한 팀을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힘든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나와 같은 파트너가 내 하부 조직에서도 나온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. 팀에 좋은 영향력을 드릴 수 있는 모든 팀 리더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팀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